이것도 제대로 못 치워? 나이만 처먹고. 30살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71살 청소부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움켜쥐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 VIP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은 그 남자는 국내 10대 재벌 정우그룹 회장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청소부 할머니를 아느냐는 표정이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 새벽 5시로 되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중앙병원 지하 직원 탈의실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박순자는 낡은 사물함을 열고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죠. 40년째 입는 그 옷은 빛이 발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굳이 볼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매일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오전 5시 15분, 순자는 청소도구를 실은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엔 병원이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의료진 교대 시간이 1시간 남았죠. 순자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2층 복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틀의 먼지를 닦아냈죠. 40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40년이면 강산도 4번 바뀌는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가 31살이었죠. 그때는 허리도 꼿꼿했고 손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허리가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전 6시가 되자 병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카트를 밀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했죠. 아, 여기 왜 있어요? 방해되게. 20대 간호조무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비켰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대꾸도 없이 지나갔죠. 순자는 익숙하다는 듯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오전 7시 순자는 3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아침마다 환자 보호자들로 붐볐죠. 순자는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순자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보호자들은 그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병원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순자는 더욱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요. 할머니, 거기 좀 비켜줄래요? 젊은 의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청소하던 자리가 회진 동선이었죠. 순자는 얼른 카트를 끌고 비켰어요. 네, 죄송합니다. 의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오전 9시 순자는 잠시 휴게실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청소부 동료들은 수다를 떨었지만 순자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아무도 순자의 사생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 과묵해. 동료들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전 10시 순자는 5층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병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죠. 부유한 환자들만 입원하는 곳이었어요. 순자는 이곳 청소를 가장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VIP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유난히 까다로웠거든요. 복도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수간호사 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순자가 방금 닦은 바닥을 가리켰죠. 제가 방금 닦았는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간호사는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닦은 거예요? 다시 하세요. 제대로.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바닥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죠. 다시 대걸레를 들고 같은 자리를 닦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다가 혀를 찼어요. 나이만 처먹고 일은 이것밖에 못하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간호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어요. 등이 더 굽어지는 것 같았죠. 오전 11시 순자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걸레질했죠. 무릎이 시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일이 밀리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였어요.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죠. 주변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저 할머니 40년째 여기서 일한대요. 어디선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와, 평생을 청소만 하고 산 거네. 불쌍하긴. 근데 다른 걸 할 수 있겠어요? 순자는 밥을 씹으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오후 1시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병실과 복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낮 동안 더러워진 곳들을 정리했죠. 오후 3시쯤 순자는 VIP 병동 복도에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보디가드들이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의료진이 휠체어를 밀며 지나갔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카트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70대 남자였죠. 순자는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순자의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VIP 병동 화장실을 점검하러 갔죠. 그런데 복도에서 또 김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811호실 청소 좀 해주세요. 새로 입원하신 환자분이 계세요. 김 간호사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811호실. VIP 병실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이었어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겨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죠. 청소하겠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병실 안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 70대 남자였죠.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자의 얼굴에 머물렀죠.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씨? 그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의 손에서 대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대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눈빛. 모든 게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자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 씨 맞죠? 박순자 씨.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는 가슴을 감싸며 신음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죠. 계단을 내려가는 순자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 빌려달라던 그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라진 그 사람.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이런 큰 회사 회장일 리 없어.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1층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진정해, 박순자. 그냥 착각일 거야.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몇 번을 깊게 숨을 쉬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과는 끝났어요.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 됐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박순자 씨 어디 계세요? 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순자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811호실 환자분이 박순자 씨를 찾으세요. 지금 당장 올라오래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청소를 다 했는데요. 청소 때문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묻어났죠. 저 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듯 했어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8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사람들이 여러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비서들, 보디가드들, 그리고 의료진까지. 순자가 나타나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저기, 박순자 씨 맞으세요? 40대로 보이는 양복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만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811호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자 씨, 정말 순자 씨가 맞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10초도 더 걸렸습니다. 남자는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순자를 가리켰죠. 40년. 40년 만이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이정우. 70년대 후반 같은 대학 다닐 때. 회장님, 저는 일이 있어서. 순자는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제발요. 딱 10분만요. 10분만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5분.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병실 문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순자 씨를 40년 동안 찾았어요. 순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제가 그때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4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우가 말을 이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회의 시간이. 그는 순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할머니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지금은 안 돼. 나가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둘만 남았죠. 순자 씨, 제발. 정우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순자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누워 계세요. 그 순간 정우의 손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맞닿았죠. 놓지 마세요. 제발. 이번엔 놓지 말아주세요. 순자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저는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록금 빌린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학기가 끝나 있었어요. 순자 씨 연락처도 사라졌고 하숙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떠나셨더군요. 순자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그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40년을 청소부로 살았고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서 제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어요. 순자 씨를 찾기 위해. 그만하세요.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순자 씨한테는 지난 일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순자 씨, 정우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제발. 해야 할 말이 아직 많아요. 순자는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 있던 비서들과 보디가드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그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정우가 잡았던 그 손,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이 혼수 상태였다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결과는 똑같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또 떨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견뎌왔는데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눈을 감으면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통사고, 6개월 혼수 상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결국 자신은 40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챙겨 2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걸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죠. 오전 8시쯤 순자는 복도에서 김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아, 박순자 씨. 811호실 환자분이 오늘도 찾으시던데요? 김 간호사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저희도 이상하긴 한데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청소 말고 그냥 얼굴만 보여드리래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8층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811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반쯤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와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순자는 문 가까이 서서 물었습니다. 정우는 옆 의자를 가리켰죠. 앉으시겠어요? 서 있겠습니다.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제가 뭐라 할 자격이 없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는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순자 씨한테 빌린 돈, 그 250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250만 원. 지금은 작은 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70년대 후반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죠. 전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도 했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순자 씨를 찾기 위해서였죠.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죠. 이거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에게 빌린 돈 250만 원. 반드시 갚을 것.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죠. 매달 제 수입의 10%를 따로 저축했어요. 순자 씨를 찾으면 드리려고요. 순자는 수첩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40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정우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12억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원금 250만 원의 복리 이자를 계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계산한 거지만 필요 없습니다.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왜 돈을 빌려줬는지 저도 알아요. 순자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죠. 순자 씨는 저를 좋아했잖아요. 그 말에 순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40년 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던 남학생,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그 사람,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던 그 순간, 그래서 더 미안해요. 순자 씨의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죠. 40년 동안 참아왔는데 지금 와서 울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은 성공하셨잖아요. 큰 회사도 만드시고 좋은 가족도 있으시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잊었다면 지금 이렇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는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것 뿐이었죠. 순자 씨도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그 후로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정우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순자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았죠. 위험합니다. 순자 씨. 정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순자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알아줬으면 해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도 와주세요. 정우의 간청에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자꾸 절 찾으세요?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순자 씨한테 드릴 게 있어요. 돈 말고 다른 거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는 왜 이 병원에서 40년 동안 일했어요?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저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의 등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로 나갔죠. 문이 닫히고 순자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이 병원에서 40년을? 그 질문에 순자 자신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를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갈 곳이 없어서였을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남자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요. 그날 밤 순자는 좁은 원룸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학생증, 도서관 출입증,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22살의 순자와 23살의 정우가 서 있었죠. 대학교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젊고 밝았던 자신의 얼굴, 그리고 수줍게 웃고 있던 정우의 모습. 그때는 몰랐죠.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줄은요. 바보 같은.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정우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또다시 일찍 출근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오전 9시쯤 김 간호사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811호 환자분이 또. 알았습니다. 순자는 김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박순자 씨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세요? 저희도 궁금해서.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입니다. 순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순자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81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우는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오자 서류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죠.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오늘은 꼭 앉아주세요. 할 이야기가 좀 길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죠.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병원 말입니다. 순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 병원이 정우그룹 계열사라는 거 아세요?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인수했어요. 순자 씨를 찾기 위해서였죠. 순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40년 동안 전국의 병원을 다 뒤졌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직원들도 동원했죠. 그러다가 15년 전 이 병원에 박순자라는 이름의 청소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외국 출장 중이었고 돌아왔을 때는 순자 씨가 휴가 중이었죠. 그래서 아예 병원을 샀어요. 미친.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미쳤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럼 왜 15년 동안 저를 안 찾으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죠. 무서웠어요. 순자 씨가 저를 싫어할까 봐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병원 운영을 챙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순자 씨만 보러 온 거죠.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사흘에 한 번씩 이 병원에 왔는지 아세요? 임원 회의는 핑계였어요. 복도에서 순자 씨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용서요. 정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순자 씨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용서요? 네. 그걸로 끝인가요? 용서받으면 회장님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신다고요? 순자 씨, 전 회장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다 뒤흔들어 놓으셨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죠. 저는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정우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뭡니까? 이 병원 지분 30%입니다.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죠. 15년 전부터 순자 씨 명의로 준비해뒀어요.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게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병원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잖아요. 청소부로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네, 청소부로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순자 씨 손이 닿은 곳은 항상 깨끗했고 순자 씨가 지나간 복도는 항상 빛났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는 이 병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게는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받으실지 말지는 순자 씨가 결정하세요. 전 그냥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병원 지분 30%, 수백억대 재산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정갑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왜 대학을 그만뒀어요? 학비만 없었던 거라면 다시 돈을 모아서라도 복학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순자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 말에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어요. 정우는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순자도 교통사고를 언제? 왜? 그는 비서를 급히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70년대 후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40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틀 후 정우의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사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23일 오후 9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일대 보행자 교통사고.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죠. 피해자 박순자의 12세. 두개골 골절, 척추 손상, 유산. 유산.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정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순자가 임신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다니. 더 조사한 거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서가 다음 장을 가리켰어요. 박순자 씨는 그날 밤 회장님을 찾으러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입원한 병원으로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자신을 찾으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잃었던 거죠. 병원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순자 씨는 보험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국 비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병원비 미납으로 퇴원 후 환자는 복학하지 않고 병원 청소 보조로 취직. 정우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죠. 제가 순자 씨한테 뭘 한 거야? 그날 오후 정우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더 계셔야. 지금 당장 퇴원 수속해 주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비서와 보디가드들이 그를 따라왔죠.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순자 씨를 찾아야 해. 정우는 복도를 걸으며 순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죠. 박순자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청소부 박순자 씨요? 지금 3층 화장실 청소 중일 거예요. 정우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불렀죠. 순자 씨.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왜 여기?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죠. 회장님 무슨... 그날 밤
순자 씨도 사고를 당했죠. 저를 찾으러 오다가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만하세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순자 씨, 제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물러섰죠. 저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순자 씨는 40년 동안 그 고통을 혼자 견뎠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죠. 회장님, 여기는 상관없어요. 전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순자 씨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전 몰랐어요. 순자 씨가 제 아이를 가졌었다는 것도, 그 아이를 잃었다는 것도 알았다면 어떻게든 찾아냈을 텐데.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대 노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제가 무책임했어요. 제가 순자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도 그 아이 아빠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 순자 씨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의사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전 회장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순자가 고백했습니다. 사고 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회장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고, 왜 저를 버렸냐고. 정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도 지쳤어요. 그냥 잊고 싶었어요.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받던 병원이었어요. 퇴원할 때 병원비를 못 내서 일하며 갚기로 했죠. 40년 동안 병원비를 갚으신 거예요? 정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 10년은 병원비 갚는 데 썼어요. 그 다음 10년은 그냥 갈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 20년은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다음 20년은 익숙해져서요. 이곳이 제 집 같았거든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순자 씨 집이 되겠습니다. 순자는 놀라 그의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놓지 않았죠.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순자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회장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제 진짜 가족은 순자 씨였어요. 40년 전부터요. 정우의 고백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곧 복도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의 아들 이준호는 45세 정우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청소부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경악했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정우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요? 지금 병원 전체가 난리입니다. SNS에 사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는 보디가드들에게 소리쳤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핸드폰 다 치워. 안 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찍게 놔둬. 상관없어. 아버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겁니까? 아드님.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죠. 닥쳐요. 돈 때문이죠? 얼마면 됩니까? 10억? 20억? 준호야. 정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 앞에 섰죠. 순자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 사람은 내 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이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40년 전 내가 순자 씨와 사귀었어. 그리고 순자 씨는 내 아이를 가졌었지.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어머니는 뭡니까? 내 어머니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그건 내 어머니도 알고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난 평생 순자 씨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찾았지. 이제는 순자 씨 곁에 있고 싶어.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그를 붙잡았어요. 준호는 순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죠. 당신 정말 순진한 척하면서 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아드님, 저는 4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혹시 아버지가 이 병원 인수한 거 알고 계속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그만해. 아버지는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하지 마. 정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순자 씨라고 불러. 아니면 할머니라고 불러. 준호는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요? 청소부 할머니를 제가 할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그래. 정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사람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곁에 있을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70이 넘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조용히 살고 싶었으면 40년 동안 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왜 40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준호야, 그만해. 넌 모르는 일이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리신다면 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준호야, 회사도 가족도 다 포기하시겠다는 거죠? 청소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필요하다면 다 포기할 수 있어.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준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며 순자에게 말했죠. 당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린 거요. 순자는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순자에게 다가갔죠. 순자 씨, 미안해요. 준호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과 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40년 전에 끝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회장님한테는 지킬 게 너무 많잖아요. 순자 씨,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회장님도 가족한테 돌아가세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피했어요.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안 돼요. 난 이제 순자 씨를 놓을 수 없어요. 회장님, 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평생 혼자 살았어요. 지금도 혼자가 편해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순자는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낯선 번호들이었죠. 기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잠시 인사팀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직서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해고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자진 사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일한 곳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위로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억? 자신의 40년이 10억으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을 나섰죠. 복도를 걷는데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 달려왔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인사팀에서 뭐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직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순자는 정우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정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순자 씨, 이건 준호가 한 짓이에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아니요.
순자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맞아요. 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순자 씨,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순자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잊은 적 없어요. 단 하루도요. 그 고백에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순자는 40년 동안 지켰던 병원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원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죠. 박순자 씨, 저는 정우그룹 법무팀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이게 뭡니까?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순자는 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죠. 첫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12억이 들어있는 그 통장. 하지만 개설 날짜를 보고 순자는 눈이 커졌어요. 1980년 3월 15일. 45년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석 달 후였죠. 두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한 채 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30년 전에 등록된 것이었죠. 세 번째 서류는 주식 명세서였습니다. 정우그룹 주식 5%, 현재 시가로 3천억 원 상당. 이건 역시 순자 명의였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펼쳤죠.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순자 씨를 만났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요. 저는 40년 동안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찾는 동안에도 혹시 못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통장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만든 겁니다. 순자 씨한테 빌린 돈, 그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리고 번 돈의 10%를 항상 순자 씨 명의 통장에 넣었죠. 빌딩은 제가 처음으로 큰 돈을 번 후 샀습니다. 순자 씨를 찾으면 드리려고요. 임대료는 전부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상장할 때 순자 씨 몫으로 떼어둔 겁니다. 순자 씨 없었으면 제가 대학도 못 졸업했을 테니까요. 순자 씨, 이것들은 제가 평생 모은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이건 순자 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자 씨, 우리 아이.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름도 지어뒀습니다. 딸이었으면 순이, 아들이었으면 순재. 순자 씨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요. 매년 그 아이의 생일제 추측으로는 8월경이면 저는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순자 씨와 제 아이 이름으로요. 지난 40년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돈으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컸을까 하고요. 순자 씨, 제가 순자 씨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겁니다. 부디 남은 인생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가 눈물에 젖어 번졌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죠. 40년 동안 정우는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찾지 못할까봐, 죽기 전에 못 만날까봐.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정우가 받았죠. 순자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나요.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순자는 정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순자 씨.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그녀를 안았어요. 두 노인은 현관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회장님 마음도 모르고. 아니에요. 제가 더 바보였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회장님, 고아원 기부. 정말이에요? 네. 매년 8월 5일이면 3천만 원씩 기부했어요. 우리 아이 생일일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8월 5일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죠. 회장님,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죠? 되고 말고요. 당연하죠. 정우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정우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순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이 여자를 불렀어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내가 잘 왔다. 할 말이 있어.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야 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회장직을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순자 씨와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쳤어요? 회사는요? 직원들은요? 너한테 물려줄 거야. 내가 이제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요? 청소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시는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찾은 거야. 내 진짜 인생을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쏘아봤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우는 순자를 바라봤죠.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정우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4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보낼 시간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회장이 되었고 정우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정우와 순자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우가 40년 동안 후원해온 그곳이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녀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정우는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수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하게 웃었어요. 아, 그분이셨군요. 매년 8월 5일마다 순재 이름으로 기부해 주시는.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녀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그 아이는 비록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이곳에 200명 넘는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우가 그녀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잠시 후 순자가 수녀님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12억입니다. 이곳에 쓰셨으면 해요. 수녀님은 깜짝 놀라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정우가 40년 동안 모아둔 그 통장.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돈은 우리 아이가 받았어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 이곳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정우는 순자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이게 맞아요. 우리 아이가 가장 기뻐할 방법이에요.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하느님, 이 두 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순재에게도 평안을. 그날 저녁 순자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순자 씨가 병원 지분 30% 가지고 있잖아요. 이사로 가시면 되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청소부로 가고 싶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요? 왜요? 그게 제 자리거든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정우는 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네. 저도 병원에서 봉사할게요. 환자들 말벗 되어주고 휠체어 밀어주고. 순자 씨 옆에서요. 순자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병원 전 직원이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죠. 순자 할머니,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간호사도 있었어요. 그녀는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다시 파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함께 일했죠. 둘은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좋아요. 환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와 순자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정우는 놀라 멈춰 섰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는 것.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것.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그 박순자라는 여자를 찾으려 미친 듯이 일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전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준호야, 사실은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거더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면서요. 정우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아버지, 순자 할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정우와 순자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아원 성당에서요. 하객은 고아원 아이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준호 가족이었죠. 73과 71. 두 노인은 40년 만에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자 씨.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좋아요, 정우 씨. 두 사람은 웃으며 입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순자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순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기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그럼요. 분명히 웃고 있을 거예요. 정우가 순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매일 손잡고 산책해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노인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 40년의 외로움, 40년의 그리움. 모든 것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도 함께 일어났죠. 자, 출근할까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순자는 문득 생각했죠. 인생은 늦은 게 없다고. 이른이 넘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정우는 40년 동안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죠. 순자도 40년 동안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